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종말론을 내세운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에서는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고 종말에 대비할 것을 주장합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재산을 처분하고 조용히 종말을 기다리라는 것이지요. 신도들은 교주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고 아울러 그를 아는 사람들 앞에서 인류 멸망이 다가왔음을 선언했습니다. 마침내 종말론에서 말하는 그날이 왔습니다. 신도들은 종말을 조용히 기다렸지요. 그렇게 해서 그날은 흘러가고 다음 날이 왔습니다. 종말론에서 말하는 종말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신도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속았다며 교주에게 분노하고 자신들 행동을 부끄러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리어 종말론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제가 임의로 설정한 상황이 아니고 종말론에 대한 에피소드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전문가들은 이런 모습을 인지부조화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인지부조화 현상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과 실제 또는 사람들 간의 신념 사이에 불일치나 비일관성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이 불일치를 제거해 자신이 갖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려 한다고 레온 페스팅거는 인지부조화 현상을 설명합니다. 운명의 시간이 지나갔지만 종말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믿음과 실제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믿음과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대신 자기 믿음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자기 행동과 생각을 합리화합니다. 운명의 날을 계산하는데 착오가 있었다는 식으로 말이지요. 한국 정치에서도 인지부조화 현상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예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일관된 모습을 높게 평가합니다. 변덕을 부리지 않고 자기 신념과 행동을 언제나 유지하는 모습에 후한 점수를 주기도 합니다. 정치 철새보다는 몰락해 가더라도 자신이 속한 어느 한 정파를 끝까지 지키는 정치인을 더 높이 평가하기도 하지요. 오래전 고려 왕조가 멸망하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가 나타났을 때 고려의 신하 대부분은 자신이 섬기던 왕조와 주군을 버리고 조선 왕조 창업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선비들은 대세를 거부하고 고려에 대한 충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사라져버린 왕조에 대한 의리를 지켰습니다. 심지어 조선 왕조를 개국한 태조 이성계의 큰 아들 역시 아버지의 큰 뜻에 동참하는 대신 고려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자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외환거래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한마디 하자면요. 만약 이성계 큰 아들이 조선 건국에 동참했더라면 이후에 벌어진 형제들 간의 끔찍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야망이 큰 이방원이라 하더라도 첫째 형이 왕위를 잇는 것에 반기를 들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보니 노 시작하는 시조가 여전히 사랑받는 것을 보면 일관성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떤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도 이런 일관성이 사랑받을까요? 지난 2008년 가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주식과 채권, 외환과 같은 금융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통화쌍인 유로 달러 통화쌍도 당시 금융위기를 계기로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유로 달러에 대한 투자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주식 거래를 하듯 매수 후 보유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거래하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주가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거기에 맞춰 주식을 매매하기도 하고 그런 흐름과는 무관하게 장기 보유하기도 합니다. 유로 달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크고 작은 오르내림이 있긴 해도 전체적인 흐름은 상승세였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거래하지 않는다면 유로 달러를 매수한 뒤 그저 보유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유로 달러 흐름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뀐 것입니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유로화는 달러에 대해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10여 년 동안 유로화는 고점을 조금씩 낮춰가며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유로 달러에 대해 매수적 관점을 고집한다면 어찌 됐을까요? 쉽게 말해 손절매는 손해보고 파는 것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나 포지션이 손해보고 있는데 손실이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손해를 감수하고 포지션이나 상품을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사를 할 때 재고는 잔뜩 쌓여 있지만 좀처럼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손해를 감수하고 원가보다 싸게 상품을 파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 물건을 처분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살다 보면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견디기 힘든 점은 그러한 것들이 틀렸다는 것보다는 자기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시장에 진입했는데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자기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고서라도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은 자기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타인들 앞에서 인정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손절매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이 점은 제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외환거래 경력만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손절매하는 일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들 시계를 21세기가 시작하던 무렵으로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알카에다와의 전쟁,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 제거에 몰두했습니다. 당시 미국 행정부는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 대량 살상 무기를 숨겨놓고 있다고 단정하고 이라크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물론 전쟁을 치르기 전 이라크에 대한 사찰을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논리는 이랬다고 합니다. 만약 대량 살상 무기가 발견되면 이라크의 후세인이 이 무기를 개발하고 감추었다는 명백한 증거이고 발견되지 않으면 대량 살상 무기를 철저히 숨겼다는 증거가 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이 무기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후세인을 바라보는 미국 행정부와 네오콘의 판단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니 말이지요. 이런 모습은 비단 그들만의 심술 굳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들 역시 이런 오류에서 그리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아 두 집단으로 만들고 그들에게 사형제도에 관한 보고서 2개를 나눠줘 읽게 했습니다. 두 보고서 모두 실험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사형제도 찬반에 대해 어떤 것도 말하지 않은 중립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한 보고서는 사형제를 찬성하는 것이라고 귀뜸을 해주었고 반대쪽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보고서가 사형제를 반대한다고 일러줬습니다. 보고서를 다 읽은 사람들은 자기 견해를 지지하는 보고서에 호의를 가졌고 내용도 더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사형제에 대한 견해를 갖는 게 아니라 자기 신념을 지지하는 쪽으로 보고서를 취사 선택해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심리를 확인 편향이라고 하는데 주어진 정보를 이미 자신이 결정한 의견에 맞춰 해석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확인 편향에 대한 또 다른 예로 곧 있을 선거를 들 수 있습니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으로 누굴 뽑을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은 이미 찍을 후보를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후보가 내세운 공약에 대해선 이러니까 이미 마음에 정한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싫어하는 후보에 대해선 공약 하나하나 꼬투리 잡고 그 후보를 반대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각종 공약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지만 대개의 유권자들은 이미 누굴 찍을지 정해서 후보들의 구애가 별 소용없다는 게 우리나라 선거운동의 맨 얼굴이지요. 지금까지 켈라호른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페이팔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